그러면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소화기, 내분비계 질환, 피부 질환, 성장 장애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바우루스 전민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 20세 시대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무병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병장수라고 하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병원에서나 건강검진하거나 방송에서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술, 담배 하나요? 안 하죠? 운동은 강아지들은 산책하고 고양이들은 어릴 때 밤에 우다다 하고 뛰어놀지만 나이 들면은 필요할 때만 움직이죠. 스트레스 받나요? 받을 수 있죠. 각자 키워지는 환경이 다르니까 없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무병장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무병,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데 이 무병을 위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은 맞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3잘이 정말 중요해요. 그 중에서 우리 바우루스가 영양제를 만들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싸고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잘 먹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잘 먹고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질병에 걸리는 요인을 보면 감염병 노출, 비만과 운동 부족, 환경, 생활습관, 노령화와 유전적 요인, 그리고 영양 불균형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감염병은 산책 갔다 와서 걸린 감기든 모기에 물렸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이야기죠. 비만이나 운동 부족, 그리고 환경이나 생활 습관은 한 번에 바꾸기가 힘들어요. 사실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의 환경과 생활 습관이 비만과 운동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나 지저분해서 오거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등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바꾼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 다음으로 노화에서 오는 만성질환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 늙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병장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양을 균형 있게 잘 챙겨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는 반려동물의 밥, 주식 어떤 걸 주시나요? 대체로 건식 사료를 주실 거고 화식이나 생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주시는 건식 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영양 성분의 권장 수준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AAFCO가 있고 유럽에서는 FEDIAF가 있고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이라는 근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완전 사료라고 표현하는 사료는 1일 영양 요구량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와 고양이 38종에서 48종에 대해 권장 함량을 설정하고 있어요. 보통 완전 사료라고 표현하는 사료는 1일 영양 요구량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와 고양이 38종에서 48종에 대해 권장 함량을 설정하고 있어요. 주요 성분들은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같은 것들인데 최소량을 퍼센테이지를 표시하고 조섬유, 조개분, 수분은 최대량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사실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들어있고 하는 재료가 재료사마다 다르고 같은 재료사라도 모델별로 달라서 이걸 꼼꼼하게 챙겨서 먹이시는 게 사실은 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초보 견주 분들이나 집사님들은 여기서 멘탈 나갑니다. 대부분 제조사에서 완전 사료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잘 맞춰 출시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만드는 제조 공정이나 재료 특성상 가공하다가 손실되는 영양소가 있을 수 있고요. 사료로는 구현하기 힘든 영양소들도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타민C의 경우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죠? 네, 대부분 파괴가 되죠. 그런데 몸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비타민C 필요하죠.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영양소는 사료뿐만 아니고 사람도 밥을 먹을 때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화식이나 생식을 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료만 주면 안 되나요? 됩니다.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일 영양 권장량을 충족하니까요.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류나 아미노산류가 필요한 시기에 부족할 수도 있고요. 개체나 체중에 따라 혹은 유전적 특성으로 요구량이 훨씬 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소화기, 내분비계 질환, 피부 질환, 성장 장애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사료를 먹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료는 내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잘 먹는 걸로 준비해 주시면은 웬만하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대신에 동물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영양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먹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식 사료를 먹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채워줘야 하는 영양소가 있다 그러면은 건식 사료가 아닌 방식으로 생식이나 닭가슴살, 그 다음에 소고기 이런 류로 좀 챙겨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떤 걸 어떻게 먹여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개별로 필요한 영양소나 그 수치가 다 다를 거라서 제가 일일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아래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링크에 말씀 남겨주시면 제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동물병원이 가는 것이 힘들고 그냥 영양을 골고루 채워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잘 만들어진 영양제를 먹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양제는 사실 고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제도상.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